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일 공포 시행됩니다. 한 총리는 여전히 많은 분이 전세 사기로 고통을 느끼고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피해자가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원을 신속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 등 5명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부부와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 부부는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B씨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입니다. 전세 사기에 공인 중개사들도 가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 9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3명은 사기 정황이 명백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보조원을 통해 세입자를 끌어들인 뒤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몰래 이전합니다. 애초에 돌려주기 힘든 보증금을 뜯어내기로 주택 소유자와 공모한 겁니다. A씨는 보조원이 계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돼 업소를 폐업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A씨처럼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해 53명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중 악성 임대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의 공인중개사 242명입니다. 수사를 의뢰한 위법 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 행정처분도 이루어졌는데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입니다. 정부는 전국 공인중개사 3,700명으로 대상을 넓혀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위법 행위 적발과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 2.0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수도권 다세대 주택에 한정된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넓혔고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에 더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오히려 빚에 빚을 더하는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반쪽짜리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개정하라!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 전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갚아야 할 전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로 또 빚을 지게 된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자들을 위해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그거는 전세 대출로 갈 때만 해준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이 붙는 것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피해자들이 알아보고 받으려면 아무것도 없고 2주 전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 채로 대출이자를 계속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특별법 피해자로도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 참담한 거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려면 먼저 실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숨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합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나고 DSR은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의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왔던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함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 돈을 돌려달라는 이 합당한 요구가 아직도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을 요구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안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현금이에요. 이거 모으려고 몇십 년 모은 거예요. 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좌절과 또 앞으로 이거를 또 감당해야 된다는 그 힘듦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모든 대책에 대해 거부를 일관한 고집불통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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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도 해봤지만 사라진 전세금을 찾을 방법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절망감과 불안감 탓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는 모두 5명.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도 서울 강서구에서 1,100가구가 넘고 인천 미추홀구 2,800여 가구 등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전세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일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의 재산을 환수해 대신 갚도록 하라는 겁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서 돈을 돌려받는 건 정말 지극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못했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몰수해서 피해자. 하지만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무이자, 저리대출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빚을 또 내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원하지만 이건 결국 피해자들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피해자들은 오늘도 내 돈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렬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세대 주택에 새들어 살다간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죠. 차라리 월세를 택하면서 빌라 전세 거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임차인도 어렵지만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도 보증금 마련에 진땀을 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밀집구역. 전세 사기 발생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전세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올 들어 뚝 끊겼습니다. 월세로 많이 찾죠. 금리도 높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사시는 분이 훨씬 많아졌어요. 보증보험 안에 만들어가면 특히 아예 보지도 않고 계약도 안 해요.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한 탓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량은 53,326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올 들어 같은 기간에는 36,278건으로 줄었습니다. 전세가 사기에 이용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진 게 가장 문제지만 집주인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재계약 시에 보증금을 더 마련해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송파구에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짓고 11가구에 세를 놓는 생계형 임대인 박계자 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 2천 정도, 한 세대에 2천. 하나는 한 3천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있는 돈을 갖다 다 털어서 다 지금 메꿔버렸고 겨우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제 내년에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그 돈은 나는 또 이제 생돈을 또 만들어서 내줘야 되는 거죠. 다세대 주택 전세값 하락은 아파트로도 이어졌는데 올 초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국에서 계약한 아파트 전세값을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더니 62.2%는 하락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 전세 후폭풍이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전세값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점을 찍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년 반 만에 최대인 42,800호인 만큼 역전세난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과 금리에 예민하게 움직이는데요. 올해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고 기준금리도 연내 인하가 어렵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역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등 반등 조짐이 있지만 일부 지역일 뿐. 적어도 올해까지는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는 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반쪽 법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처리된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법 적용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정한 게 골자입니다. 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지원과 법률 전문가 수수료 70%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고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중심으로 빚에 빚을 더한 격이라며 반쪽 법안이란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에 정치권은 앞으로 실태를 꾸준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서 정부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특히 무제한 갭 투자를 금지할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투자 그 차익만 노려서 나중에는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이 널려 있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임대인이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고 월세를 늘리기 위해 월세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경솔한 시장 개입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한국의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인 전세. 사금융 제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집주인, 세입자 모두의 이익이 되기에 지금까지 유지돼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집단적 사기,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서민의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컸는데요. 그나마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그만 희망은 생겼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 중인 이른바 건축왕의 세입자였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자 지원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가. 주차된 차 옆에는 그을린 복권 여러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였던 40대 A씨는 어제 유서와 함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소방 설비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 A씨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B씨 일당과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였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6,500만 원 중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3,800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구제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주적인 거 수도권 여기 앉아있더라고요. 일하고 와서 힘든가 그랬죠. 한 10%도 안 될 거예요, 피해자가 아는 사람은. 건축업자 B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실하며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정부 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 없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끝까지 관철시켰는데 피해자 측에선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 낙찰받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공공매입해 저렴한 월세로 살도록 한 2가지 구제 방안이 핵심입니다. 야당은 추가로 최우선 변제금 지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선에서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보증금 1억 원을 가정해 최우선 변제금 4,800만 원은 무이자로,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1.2% 이자로 대출하면 시중보다 3,700만 원 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전세 대출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해 주는데 대출금 1억 6천만 원을 2.26%에 빌려준다 가정하면 30년간 평균 8,50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 경공매 수수료 70% 지원 등 각종 혜택을 강조했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구제책이 아닌 반쪽 특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이자 혜택을 줄 거라면 차라리 최우선 변제금 일부라도 내줘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는데 빚을 지게 됐고 그 돈을 평생 나눠가면서 갚아라라는 거잖아요. 대출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빚쟁이로 20, 30년을 더 살아라는 얘긴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가 대출로 일관한 특별법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피해자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다만 다음 주 본회의에선 간호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된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까지 늘렸고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담기진 않았지만 기존 정부안보다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셈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은 같은 날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 있던 가상자산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온 겁니다. 이같이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다. 기존 안대로 재표결할 경우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수입니다.